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정원뉴스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인구 대비 30%에 근접하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다가 일상적인 감염도 계속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8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611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57명으로 오늘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이 더 늘었고 사망자는 3명 더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추이를 봤을 때 확진자 규모는 이달 중순 들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었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소 늘어난 모습입니다. 평균치로 살펴봤을 때 최근 일주일에 하루 평균 534명, 전주 평균은 471명이니까 평균 약 60여 명 더 늘어난 걸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확진자의 75% 정도가 집중됐습니다. 서울에서는 26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서울은 나흘째 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음식점과 노원구의 아동복지시설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중에서 눈에 띄는 곳은 부산과 울산, 강원 지역인데요. 2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해외 유입이 57명으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건 31명이었고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지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나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이 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에서도 해외 유입과 관련된 비율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 남짓이었지만 최근엔 6.8%까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도 여전히 26%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위험 요소가 여전합니다. 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달째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미주 지역이라든지 보라색으로 표시된 동남아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모두 1,526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로 봤을 때 29.7% 정도입니다. 오늘 신규 백신 1차 접종자는 4만 6천여 명입니다.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백신을 모두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로 9% 정도입니다. 지난 23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재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질병청 홈페이지나 1339번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 20만 명의 접종이 오늘 끝나면서 상반기 접종 일정도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큰 변함이 없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는 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성북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해 지난 18일 수강생이 확진된 후 어제까지 이용자 등 1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노원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선 8명, 마포구 강남구 소재 음식점과 양천구 소재 직장 관련해 각 3명의 추가 확진자들이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 약 2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오늘 끝나면서 상반기 접종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쥐어짜는 주사기와 잔여 백신 접종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당초 목표였던 이달 내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를 넘어선 1,520만 명 접종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은 당분간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3분기 접종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7월 중순까지는 대규모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해야 될 양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안전 접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반기 예방접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접종 대상자 중 명단 오류로 예약하지 못한 20대 사회 필수 인력 등 약 11만 명에 대한 예약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7월 중순부터는 접종 예약이 다시 활기를 띱니다. 7월 셋째 주에는 50대 후반 400만 명과 교직원 등 110만 명에 대한 예약이 시작되고 넷째 주에는 50대 초반 450만 명에 대한 예약이 진행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 오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전하게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접종 대상자 10명 가운데 1명은 2차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미국 미주리주의 한 마을입니다. 이 일대 코로나19 확진자의 93%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입원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4 cases were hospitalized due to COVID-related illness in mid-May. As of yesterday, we had 155 cases hospitalized due to COVID-related illness. That is the highest it's been since January. 이 마을을 포함해 미주리주의 20개 이상 카운티는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 역시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In the hospital, it's nearly 100% of the people hospitalized with COVID pneumonia are unvaccinated.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를 제대로 가지려면 얀센을 제외한 백신은 2차까지 완전하게 끝내야 하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2차 접종 대상자 중 약 11%인 1,500만 명이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만 명은 아직 접종 기간을 넘기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If you've gotten your first shot, make sure you get your second one to be fully protected. It's a big deal. If you're not vaccinated, don't put it off any longer.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46%가 백신 제약사들이 공고하고 있는 횟수대로 접종을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아직 50%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인도발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전염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브로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최소 85개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난한 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적인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에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리는 현지 시간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백신으론 팬데믹 대응에 충분치 않다면서 이는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 칠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또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아마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회 출전을 위해 일본에 온 외국 대표팀 구성원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이유로 일본에 온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알려진 것보다 많은 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HK는 지난 19일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간다 대표팀 구성원 1명이 인도에서 유행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우간다 팀의 나머지 구성원 8명 전원이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이번에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네요. 네, 나흘 연속 600명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상반기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고령층 접종이 마무리가 되면서 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네.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아직 높은 상황인데요. 이 다음 달 1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네. 이 거리두기 단계는 이전 단계에 비해서는 좀 다소 완화되는 그런 거리두기 단계고요. 네.
또 아직 수백만 명 단위의 50대 이하 일반인 접종이 7월 말이나 이제 8월 초가 돼야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7월 방역 공백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신 접종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까지 이제 1차 접종 1,500만 명 넘어섰습니다. 네. 이 전체 인구 대비 29.7%고요. 2차 접종은 전 인구 대비 9% 정도 완료했습니다. 이 오늘까지 이제 대부분 상반기 접종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이제 상반기에서 누락된 분들 위주로 이 소규모로 접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변이 바이러스인데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이제 확진자 중에서 표본 분석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한 40% 정도 검출률이, 그러니까 확진자 10명 중 4명꼴로 변이 감염자라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높네요. 네. 그런데 이 한 주간 확진자 중에 이 분석률 15% 정도인데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표본 분석만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이 15% 검사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가 WHO에서는 이때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이게 지배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있죠. 네, 지난해 말 이후 이제 현재까지 그 변이 바이러스 총 변이 바이러스 검출 그 건수는 네. 2,225건이고요. 이제 유형별로 알파 변이가 한 85% 정도로 우세하고요. 그 뒤를 델타 변이가 190건, 8.5% 정도 차지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됐습니다. 가장 늦게 발견된 건데 벌써 두 번째로 올라왔네요. 델타 변이가. 네. 그러면 알파나 델타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 알파 변이는 이 전파력이 1.7배가 높고요. 네. 이렇게 전파력이 높아진 알파 변이에 비해서 델타 변이는 1.6배 더 높습니다. 이렇게 전파력도 더 높아지고 네. 백신 효과도 그 알파보다는 델타 변이에 조금 다소 감소하거든요. 이 잉글랜드 공중보건국 연구 결과 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1차 접종만 했을 때는 알파 변이에 대해서 49%,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31%, 그러니까 18% 정도 백신 효과가 떨어졌고요. 예, 예. 2차 접종 모두 마치게 되면 알파 변이에 대해서 88%,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80%로 한 8% 정도 떨어지는 떨어지는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만으로는 좀 방어 효과가 충분치 못했고 네. 2차 접종까지는 그래도 완료를 하게 되면 이 알파든 델타든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별한 예방법이나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먼저 이 바이러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합니다. 일종의 진화군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변이 바이러스인 건데 이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최선책은 이 백신 접종을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요. 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네. 델타 변이에 이어서 또 전염성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타났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이 전 세계 지금 11개국에서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인도뿐만 아니라 뭐 미국과 중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이 델타 변이에 K417N이라는 돌연 변이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전파력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더 세진 변이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전파력이 더 세지고 또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인도 최고 의료기관인 전인도 의학연구소에서 현재 이 델타 플러스 변이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백신 효과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델타 플러스 변이를 막기 위해서는 좀 개량된 백신의 개발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개량 백신의 개발 속도가 이 바이러스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3차나 4차 접종과 같은 추가 접종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민희 기자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59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현장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붕괴된 아파트 잔해 사이로 수색이 한창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중장비 대신 일일이 손으로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상황. 현지 시간 25일 오후 4시 기준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실종자는 당초 99명에서 159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0시간, 이틀 가까이가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은 이렇게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유독가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간헐적으로 퍼부으면서 구조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방구조대가 전력을 다해 생존 신호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We are listening for sounds. It's not specifically, human sounds. It could be, tapping. It could be steel, kind of twisting. It could be some of the debris kind of raining down. 잔해물 속 두드리는 소리가 부디 생존자들이 내는 신호이길 기도하며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에 머물며 매몰돼 있을 친구와 가족 걱정에 목이 메입니다. He's an orthopedic. His name is Brett Cohen. He recently, I believe, got married. My family and I know him very well. It's very tragic. So far, we have not found him. 생존자들 사이에선 붕괴 사고 며칠 전부터 지하실에 물이 차는 등 이상 징조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플로리다 주지사는 늦지 않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경기도 성남에서 고3 학생이 하교 후에 실종돼 경찰이 수색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군은 지난 22일 오후 5시쯤 학교를 나선 뒤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가족 등이 인근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한 결과 김 군은 분당 서현 영풍문고에서 책을 사고 AK 프라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동선은 평소 김 군이 집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는 경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에 오늘은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오늘은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40mm 정도 입니다. 오늘 비가 올 때 내륙 곳곳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27도, 광주가 29도, 포항과 울산, 부산이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서해와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